이제 그래프 문제 3유형 앞에서 잠깐 보긴 봤는데 3유형을 볼 거예요. 아마 올해는 3점짜리나 4점짜리 이 부분이 나올 것 같아요. 아까 형태로 나오는 것보다. 1번 그래프 문제 3유형은 문제의 그래프가 그려진 겁니다. 문제 아까는 우리가 그려야 되는 거였고 문제의 지수, 로그, 함수, 그래프가 그려짐, 그려짐 다 똑같은 얘기겠죠. 그러면 큰 틀에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건 3점짜리일 텐데 3점일 가능성이 높은 문제에서는 대부분 우리가 앞에서 했던 기하학 제일법칙, 지금까지 나온 수능의 문제 중에서도 얘가 제일 많았죠.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은 그래프 위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거는 4점일 가능성이 높은데 지수, 로그, 함수, 그래프. 얘가 곡선이잖아. 지수, 로그, 함수는 곡선이잖아. 곡선과 직선. 근데 기울기가 1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직선과의 두 교점 문제입니다. 좀 말이 좀 긴데 말 자체를 그냥 F와 직선의 두 교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고 일부러 좀 더 휘게 그린 겁니다. 원래 이렇게 휘지 않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일부러 좀 그린 거고 예를 들어서 y는 2의 x-1 이 정도 쓸게요. 그 다음에 직선이 있는데 직선과 교점이 두 개다. 예를 들어서 얘가 y는 뭐 mx라고 가정합시다. 그렇죠?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은 이게 특정 문제 빼고는 마기문이 불가능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100%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수능에서 냈다는 건 마기문 자체가 안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얘를 EX라고 보면은 그 다음에 뭐 EX 이걸 어떻게 구해요? X가 지수에 있고 X가 밑에 있는데 1차와 지수와 로그와 이거는 X의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연방으로 쓸 수는 있는데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이 주어졌을 때 알파라고 뭐 예를 들어서 3이라고 주어져 여기가 A이고 3이라고 4라고 주어졌을 때 여기다 집어넣는 건 가능하다. 근데 그것도 문제는 뭐냐면 무조건 그렇게 내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 점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알파, 이 점을 베타라고 놓으면은 이런 문제들을 접근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직선 위의 두 점은 이렇게 이쪽과 이쪽으로 해서 직각 삼각형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길이가 나오겠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 요 길이가 나오겠죠. 얼마? 얘는 이 y좌표를 다 구해야 되는데 그냥 F2의 베타 마이너스 1 빼기 2의 알파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 점의 y좌표. 기하학제일법칙 이 점의 y좌표 쓸게요. 얘는 2의 y좌표가 알파 마이너스 1승이고 기하학제일법칙 2의 베타 마이너스 1승이니까 이 길이는 세로의 길이는 아래에서 위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두 가지인데 여기가 45도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이면 요 두 길이가 같은 겁니다. 여기서 식이 하나 나온다. 또는 만약에 여기가 60도면은 특수가 60도면은 얘가 1이고 얘가 루트 3이니까 여기다 루트 3을 곱하면 얘가 된다. 는 얘기인데 거의 90% 기울기는 1일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는 식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안에를 뭐 4등분 하면은 여기도 4등분 3등분 된다. 그거는 뒤에서 한번 얘기를 다시 할게요. 수업 시간에 할게요. 이거는 빼고. 일단은 모든 문제를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의 문제는 다 이걸로 풀 겁니다. 예외 없이.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렇게 틀을 만들어 주는 거는 특정 부분만 되는 틀은 너네들한테 한 번도 만들어 준 적이 없습니다. 됐고요. 이제 3번은 뭐냐면은 역함수가 주어졌을 때. 역함수라는 거는 지수함수 하나. 그리고 한 개, 로그 함수 한 개인데, 그럼 이게 서로 역함수인지 역함수 체크를 꼭 해줘야 된다. 역함수 체크는 아까랑 똑같아요. x랑 y를 하나 바꾼 다음에 확인해 줘야 되는데, 이건 그림상도 보일 거예요. 그래프상 그래프 그려진 안에서 그래프상 y는 x의 대칭이 맞으면은 거의 90% 역함수예요. 이거는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그럼 만약에 역함수가 나온 거는 어떻게 출제하는 거냐면은, 얘가 지수함수가 하나 나오고 얘가 로그 함수가 나오면은 y는 x의 대칭이거든요. 이거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날 수도 있어요. 대칭이면은 어떻게 계산하면, 이것도 거의 비슷한데 여기에다가 요 위에다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그러니까 여기가 수직인 선을 하나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그러면은 요 점 있죠. 요 점과 요 점이 y는 x 대칭이 되는 겁니다. 점 대칭은 뭐냐면 아주 간단한 게, 요 점을 a, b라고 놓으면은 얘는 뭐가 되냐면은 y는 x 대칭은 x좌표 y좌표를 바꾸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함수 자체의 의미는 없어요. 이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역함수 위에 각각의 점이 이 두 그래프가 역함수면은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을 딱 어디든 그으면은 요 점과 요 점이 서로 x좌표 y좌표가 서로 반대다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미리 공부해서 푸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유형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 더 있으면은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좀 보고, 또는 6월 9월 평가까지 보고 나오면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은 수능에는 출제된 적이 한 번. 80분 개념 강의 가능하면 이거는 지수로 감수 부분인데 80분이 넘어가지 않도록 좀 빠르게 할게요. 이게 가장 기본이죠. 모든 기하 또는 적분 미분 포함한 모든 부분에 다 나오는 부분이죠. 기하학 제일 법칙. 수학적 용어는 아니에요. 선생님이 두 가지만 알면 된다. 기하학 제일 법칙은 모든 선은, 이거 펜이 시작부터 외웠네. 모든 선 또는 함수는, 선이 함수겠죠. 적어도 한 점을 지납니다. 한 점을 반드시 지난다. 반드시 지난다. 그래서 기하학 제일법칙이란 건 뭐냐면은, 모든 선은 한 점을 반드시 지나기 때문에 한 점의 x좌표 y좌표를 함수 모든 선에다 대입하면은 이 함수가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기하학 제일법칙, 기원법칙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거예요. 이 말은 선생님이 왜 만들었냐면은, 너네가 뭔가를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엇이다 라고 말을 붙이는 게 더 좋기 때문이야.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면은 x, y,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이렇게 y는 fx라는 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점 위에, 다시 이 선 위에 점 a, b가 있으면은 뭐한다? x는 x에 y는 y좌표에, 다시 x좌표는 x에 y좌표는 y좌표에 대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b는 y에다 집어넣고 fa라는 식이 나오는데, 이거는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이 나온다.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 기하학제일 법칙의 중요한 점은 딱 한 가지예요. 모든 걸 이걸로 물어보는 거야. 한마디로 선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가장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가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요 점에 y좌표가, 요즘 y좌표를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y좌표가 9면은 요 점의 x좌표는 이 점이 여기는 모르겠고 여기가 9니까 y에다가 뭘 집어넣어? 9를 집어넣죠. 그럼 x제곱이 되고 따라서 x는 하나는 플러스 3, 하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래서 요 점의 x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양수니까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좌표를 구할 때 사용됩니다. 문자가 들어가도 돼요. 마이너스 3이 나온 이유는 뭐야? x좌표가 3인 점이 이 선 위에 하나 더 있기 때문이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3이겠죠.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2번은 사실 기하학제일 법칙이랑 똑같은 얘기긴 한데 두 선의 교점의 x좌표는 두 함수의 뭐 이건 맨날 하는 얘기다. 연립방정식 연방이라고 연방의 실근이다. 이거는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립방정식 또는 그냥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실근은 x의 값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실근이겠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나가면은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다. 특히 미분에서 많이 사용하죠. 요 문장이 바로 마법의 기하학 문장, 마기문. 사실 마법까지는 아니고 그냥 다 이것만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y는 gx라고 하면, 물론 시험에서는 뭐 1참수 2참수가 주어질 텐데 두 선의 교점의 분자표 x좌표, 요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알파라고 놓으면은 두 선의 교점의 x좌표는 두 함수의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이 어떻게 하는 거야? 이쪽과 이쪽을 같게 놓는 거죠. fx는 gx. 그러면 이거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모는 겁니다. 그래서 fx 빼기 gx는 뭐예요? 0이 되죠. 얘가 뭐 3차고 얘가 1차면은 풀면은 3차가 되겠죠. 얘를 풀면은 이 방정식을 풀면은 x가 얼마가 나온다? 알파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알파를 여기다 대입해도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마기문의 뜻이에요.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장 간단한 걸로 얘기하면은 얘가 y는 x 플러스 2 원점과 x는 쓰고 그 다음에 그냥 검은 걸로 할까? 이렇게.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 합시다. 그럼 두 선의 교점이 있겠죠. 교점의 x좌표는 요거랑 똑같이 하면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은 이쪽과 이쪽을 같게 놓으면은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돼요. 그럼 이쪽으로 넘기면은 2x는 2. 얘가 뭐야? 연립 1차 방정식이죠. 따라서 x가 뭐가 나와? 1이 나오죠. 그럼 여기가 1일 거 아니야. 근이 바로 교점의 x좌표다. 그럼 y좌표는 왜 따로 안 구하려면 y좌표는 다시 기하학제일 법칙. 여기에 넣던 여기에 넣던 요 점은 요 선에 있는 거니까 1을 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죠. 대부분 이걸 이용하는 거야. 그런데 근을 방정식에 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문제 나오니까 그때 정리할게요. 이게 기본 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기하 문제는 다 이 두 가지만 이용해서 우리는 수능을 풀 거기 때문에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다 그냥 뭐라 그러지? 그 문제만 되는 거야. 이거는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거고 합시다. 여기서는 사실은 그래프 문제는 뒤에 한번 다시 나오거든. 이 기하제일 법칙과 마기문이 로그에 어떻게 쓰이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1번 갈게요. 교육청 문제네요. 1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곡선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곡선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이런 거죠. 왜 딱 봤을 때 너는 곡선이 먼저 보이잖아. 뭐 지수함수 이렇게 뭐 얘가 2x승이니까 2x-는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그 지수함수인 것 같은데 그건 어차피 다 기하 계산에 다 들어있는 거고. 2번 뭐야? 선 위에 있는 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뭐야? 좌표 구하기 문제라고 했죠. 모든 문제는 좌표 구하기 문제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선 위에 있는 좌표들은 A의 N, Bn, 그 다음에 Cn이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 좌표를 집어넣을 건데 기하제일법칙을 이용해서 집어넣을 겁니다. 첫 번째, 여기서 좌표가 나와 있는 거는 AN과 BN의 Y좌표가 N이에요. 여기 Y는 A라는 건 이 좌표가 N이라는 얘기야. 눈에 보이게 풀어야 됩니다. 이 두 개의 Y좌표는 N이다. 맞죠? 그럼 둘 다 이렇게 하나씩 구할 필요 없어. 6칸을 다 채우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 됐죠? 그럼 여기서 좌표가 나왔기 때문에 기하제일법칙에 이 점은 어느 선이 있어? 요 선이 있죠. 요 선 위에 있잖아. 요 점이. 그래서 x좌표를 구하고 싶으면은 여기다 뭘 집어넣어? y에다가 n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게 기하제일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뭘 구해? 우리는 x좌표를 구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x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야? 얘를 주어로 했을 땐 로그 하죠. 로그 2에 뭐가 돼? n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로그 2에 n이 되는 거야. 물론 n은 3이기 때문에 3을 늘긴 늘 건데 처음에는 이렇게 문자로 계산한 걸 보여드릴게요. 문자까지도 나올 수 있으니까 3은 좀 이따 넣을게요. 원래는 먼저 넣어도 되는데. 됐죠? 그럼 좌표 구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에는 요 선 위에 있죠. 그러니까 이 점은 y는 2의 x-1승에 있다고. 근데 y좌표를 아니까 y좌표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뭐가 돼요? 여기다 n이라고 넣을게요. 그 다음에 얘는 x-1은 로그 2n. 이걸 뭐라고 불러? 로그하라고 부르죠. 이 지수를 주어로 봤을 때. 그 다음에 1로 넘기면은 x는 뭐가 됩니까? 로그 2의 n. 너네가 여기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n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크게 쓰셔야 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쓰고 나서 대부분 이렇게 n 플러스 1하면은 이거랑 헷갈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면 로그 2의 n과 1을 더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와 이거의 크기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2 더하기 3을 쓸 때 2 더하기 3이라고 안 쓰잖아. 이거와 이거의 크기를 어느 정도 맞춰주잖아. 그래서 얘랑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 이렇게 써버리면은 마치 요게 진수처럼 보인다고. 됐죠? 그래서 얘는 로그 2의 n 플러스 크게 1 이렇게. 됐죠? 그럼 A, B는 좌표를 다 구한 거죠. 그러면 이제 C를 구하는데 C의 특징은 뭐야? C의 y좌표는 모름. 안 써있으니까 CN의 x좌표는 BN과 같죠. 이 세로줄 위에 있다는 얘기는 x좌표가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림상 같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로그 2의 n 플러스 크게 1이죠. 그럼 이 C에는 어느 선 위에 있어? 이렇게 말로 풀면은 이 문제가 다 똑같아진다고. y는 2의 어디 있죠? C에는 x승에 있죠. 이번엔 x좌표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y는 뭐가 됩니까? y는 2의 로그 2의 n 크게 플러스 1이 되겠죠. 맞지? 요게 y좌표입니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막 뭐 너네가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좌표 구하는 거예요. 좌표 구하는 방법은 뭐야? 기하학 제일법칙으로 집어넣어야 된다. 그렇죠. 이 문자라고 쫄 필요 없어요. 지수화로 구하는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지수로 구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할게요. 됐죠. 근데 우리는 n이 3이니까 여기다 3을 넣으면은 뭘 쓸게요? a, b, c를 한번 다 쓸게. 로그 2의 3 b는 로그 2의 3 플러스 1 3 c는 로그 2의 3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다 3을 넣으면은 로그 2 다시 2 로그 3의 2의 3 플러스 1이 되겠죠. 됐고요. 이제 우리 문제는 AN과 CN의 기울기를 구하니까, 기울기는 뭐야? AN과 CN이니까 CN X좌표에서 AN X좌표를 빼고 얘에서 얘를 빼면 얼마입니까? 1이죠. 얘에서 얘를 빼니까. 두 번째는 얘에서 얘를 빼는 거죠. Y좌표 2로그 2의 3 플러스 1을 승해서 뭘 빼는 거야? 3을 빼는 거죠. 여기 3이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계산이니까 4번 2고 위에 로그 2가 있지. 그래서 로그 2 여기다 쓸게요. 3 플러스 1을 로그와 실수의 합은 실수를 정수를 로그로 바꾼다. 2의 2죠. 1은. 그러면 더하기니까 로그 2에 뭐가 돼요? 6이 되죠. 더하기는 곱하기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2고 여기 숫자 없으면 어떻게 된다? 지워진다. 공식 한번 쓸까요? a 로그 a의 b는 뭐가 된다? b가 된다. 정확히 말하면 a와 b의 위치를 바꾸면 얘가 1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계산되는 거. 이것도 로그식이죠. 그럼 뭐가 돼? 얘가 6이 되죠. 얘가 6이 되니까 답은 3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뭐 지수로고 공식을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요게 기본 틀이에요. 이거보다 좀 더 3점짜리는 좀 더 쉬울 것 같고 4점짜리는 이거보다 약간 난이도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기하학 제일법칙만 이용해서 계산만 이용해서 푸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다 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문제는 되게 오래된 문제인데 내가 되게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매우 논리적이에요. 4점짜리 중에서 수능 기출인데 굉장히 10년이 훨씬 15년을 지난 것 같은데, 뭐냐면은 막 되게 복잡한 식이 그 그래프가 3개 있어요. 그런데 요 점이 PQ입니다. 그 다음에 1번 P의 X좌표와 Q의 X좌표의 B가 1대 1에, 그러면 P의 X좌표를 뭐 예를 들어서 X라고 놓고 Q의 X좌표를 X라고 놓으면은 내가 비율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죠? 이게 진짜 많이 했는데, 비율은 1대 2라는 얘기는 얘가 1K 얘가 2K라는 얘기예요. 비례상수처럼. 그러니까 얘 좌표가 얘 좌표의 2배라는 얘기는 하나를 K라고 놓고 하나를 2K라고 놓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비례상수는 일반적으로 K라고 놓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K가 있죠. 그럴 땐 어떻게 한다? 우리가 뭐 뭘로 할까? 알파로 할까? T로 할까? 그냥 알파로 합시다. 1알파 그 다음에 2알파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래서 교점 X좌표 얘가 알파 얘가 2알파입니다. 그러면은 2번은 1로 쓸게요. 2번은 마기문이죠. 왜? 두 선에 이 선과 이 선에 잘 안 보인다. 두 선의 교점의 X좌표 얘는 두 함수의 연립방정식의 실근이다.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 그러니까 교점의 X좌표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연방부터 P부터 보는 겁니다. 연방. 이거는 두 선의 교점이니까 교점의 X좌표니까 마기문. 연방은 이쪽과 이쪽을 같게 놓으라고 그랬죠. 이와 이를 같게 놔. 이게 바로 연립방정식이에요. 맞지? 이거를 풀면 뭐가 된다? 지수방정식이잖아. K 때문에 답은 안 나오는데 지수방정식을 풀면 어떻게 나와? X가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교점의 X좌표 알파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두 선의 교점의 X좌표는 연립방정식의 실근이다. 실근은 X의 값이야. 그래서 얘를 풀면 알파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근이 나오면은 근의 반대로 근을 주어지면은 근을 방정식에 대입해도 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건 되게 많이 얘기하죠. 더 필기하지 마세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내가 맨날 이런 표현을 쓰는데 2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은 근을 구하는 거니까 인수분해해서 x는 3 또는 x는 뭐예요?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게 당연히 기본 방향이죠. 방정식에서 그 근을 구한다. 뒤에 지수, 얘는 지수 방정식이니까 지수 방정식에 x를 구한다. 근데 반대로 x가 주어졌을 때는 x가 주어지고 이쪽에 문자가 있을 때는 3을 근이 주어진 3을 여기다 집어넣어도 된다고. 3을 집으면 9 마이너스 6 플러스 a는 0이죠. 그럼 a는 얼마야? 마이너스 3이 나오죠. 원래 마이너스 3. 이게 뭐야? 근을 방정식에 대입. 이거 굉장히 수능에서 중요한 계산입니다. 지수 함수에서 다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1차 방정식부터 모든 방정식에 다 쓰는 거야. 근을 x에 대입해도 된다. 그럼 뭐예요? 3의 마이너스 알파승 k의 3의 알파승이 되죠. 됐죠? 일단은 놔둘 겁니다. 일단 문자가 두 개에서 안 풀리는데 일단 놔둘 거고, 뭐 얘를 역수로 만들 수는 있는데 계산을 먼저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는 차이가 없죠. 됐죠? 3번도 마기문. 왜 마기문이냐고? Q가 이선과 이선의 교점의 액좌표예요. 맞지? 그러니까 마기문 연방으로 가면은 지금 이선과 이선 맞죠? 이선과 이선이니까 마이너스 4의 3의 x 플러스 8과 이쪽과 이쪽을 같게 놓는 거죠. k의 3의 x승을 같게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풀면 어떻게 된다? x의 근이 뭐가 나온다? 교점 액좌표가 근이다. 이것도 k 때문에 안 풀리니까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얘를 근을 여기다 대입해도 된다고 그랬죠. x에다가. 이걸 옮기면서 할까? 그냥 합시다. 1로 넘기면은 4의 3의 2알파승 플러스 8은 k의 3의 2알파승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식이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식이 두 개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문자 몇 개? 알파 k, 알파 k. 그러니까 문자 두 개씩 식 두 개면은 무조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예외 없이. 이건 어떻게 풀면 되냐면은 여기에서 3의 알파 승분의 1이라고 했죠. 마이너스는 역수다. 그 다음에 얘는 k의 3의 알파승이. 3의 알파승을 양변에 곱해주면은 3의 2알파승. 여기다 이렇게 곱하니까 곱하기 k는 k 앞으로 쓸게요. 1이 됩니다. 따라서 3의 2알파승을 k분의 1이라고 넣을 수 있죠. 되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여기 3의 2알파승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지우고 싶다. 5번. 3의 2알파승에 k분의 1 넣으면은 얘는 k분의 마이너스, 얘 플러스 8은 얘는 얘가 k분의 1이니까 얘는 약분이 되네요. 맞죠? 얘가 k분의 1이니까. 됐고, 그 다음에 얘를 1로 보내버리면은 어떻게 할까? 상관없나? 별거 아닌데 왜 고민하고 있죠? 얘를 1로 보내면은 k분의 4는 7이 됩니다. 얘를 이쪽으로, 얘를 이쪽으로. 그러면은 k는 뭐가 돼요? 7분의 4가 되겠죠. k 값을 구하는 거니까. 요게 답이고, 우리 문제의 답은 주관식이니까 35를 곱하라고 그랬죠. k에다 35k는 여기다 35 곱하면 5가 되니까 20이 되겠죠. 여기다 35 곱하는 건 어렵지 않죠. 이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매우 논리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본 틀은 이걸로 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그 마기문에 딱 맞는 문제만 뽑은 게 아니라 기본 틀은 마기문 기하 제일 법칙이에요. 거기서 플러스 되는 것들이 몇 개 있는 겁니다. 뒤에서 그래프 문제의 세 가지 유형을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마기문과 기하제일 법칙을 여기서 설명할 수 있으면은 마기문과 기하제일 법칙은 모든 단어에서 다 사용할 겁니다. 갑시다. 개념 2번은 특히 수능에서 요즘 그래프를 좀 그려달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공부를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는 지수함수 그리기. 여기다가 플러스 정확하지 않더라도 개형 그리기. 예를 들게요. 1번. 좀 복잡한 지수함수라고 치면은 2분의 1에 x 마이너스 3승 플러스 4 뭐 이 정도면 이걸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예외 없이.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린다, 지수로 오감수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는 마치 삼각함수처럼 두 가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조건 점근선부터. 요건 암기라고 보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두 점을 구하면 됩니다. 점근선과 두 점을 구하면은 그래프의 개형은 무조건 구할 수 있다. 됐죠? 그러면은 점근선은 뭐냐면은 이 부분이 외우는 부분인데 지수는 가로줄이에요. y는입니다. 그 다음에 지수 옆에 있는 숫자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된다.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왜 점근선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선 위에는 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대입을 못 하는 겁니다. 왜 얘가 나오는지 한 번만 설명하면은 얘를 옆으로 넘깁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지수만 남겨놓고. 지수의 특징은 뭐냐면은 얘는 무조건 0보다 커요. 이게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수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y는 4보다 크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4는 안 돼요. y다 4를 넣으면은 얘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얘입니다. 얘가 0이 될 수 없다. 크다 빼자. 그냥 0이 될 수 없다.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냥 외우는 거겠죠. 두 점은 첫 번째는 x에다가 얘가 0이 되게 만드는 거야. 3을 넣어요. 3을 넣으면은 2분의 1의 영승은 모든 거의 영승은 1이죠. 1 더하기 4니까 여기다 3을 넣으면은 y는 뭐가 돼요? 5가 되죠. 이렇게 할 수 있죠. 모든 거의 영승은 1이다. 그 다음에 뭐를 넣냐면은 뭐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게 역수니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을 겁니다. x에다가 여기다 마이너스 2가 아니라 잘못 얘기했어요. 2를 집어넣을 거예요. 왜 2를 집어넣냐면은 분수를 안 만들기 위해서인데 분수를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2분의 1에 마이너스 1승 플러스 4죠. 2를 넣으면은 그럼 마이너스는 역수니까 2 더하기 4니까 y는 뭐가 돼요? 6이 되죠. 여기서 감수함수 증감수가 다 나오고 그래프를 그리면은 그러니까 내가 계속 반복하는 건데 직선 무조건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이참수 무조건 그린다. 그게 문자도 하나 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 영래쌤처럼 무조건 그릴 수 있다. 사인 코사인 그래프 영래쌤처럼 그릴 수 있다. 이게 기본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y는 4는 4에다가 가로줄을 이렇게. 이게 점근선입니다. 지수로감수에서 점근선은 매우 중요한 선이야. 그 다음에 3,5니까 x가 3일 때 아이고 좀 더 길게 그려야 되겠다. 5 그리고 2,6이니까 2, 좀 더 길게 하면은 6. 정확한 그래프는 필요 없어. 그래서 얘는 이렇게 요점 지나고 요점 지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덜 휘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점근선이니까 이게 끝없이 가고 얘도 왼쪽으로 끝없이 가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이게 꼭 그 숫자가 나오면 너네가 그릴 수 있는데 문자가 나오면 못 그린다. 예를 들어서 문자가 나오면 이렇게 복잡하게 안 나와요. y는 a의 뭐 x 마이너스 b승 뭐 이 정도. 그리고 문제에서는 a가 뭐 1보다 크다 또는 뭐 b가 양수이다 뭐 이렇게 나온다고 치면은 이것도 그릴 수 있어야 돼. 너네가 이거는 선생님 쫓아왔는데 이건 못 그린다고. 이걸 그리는 방법은 얘랑 똑같이 할 겁니다. 잘 보세요. 1번 뒤에 아무것도 없죠. 플러스 0이 있죠. 그래서 점근선은 뭐예요? y는 0입니다. y는 0은 x축이죠. x축의 점근선 꼭 그려줘야 됩니다. 지수로감수에서 점근선은 매우 중요한 선이에요. 두 번째는 두 점.
x에다 뭘 집어넣어? b를 집어넣으면 0승이 돼서 뭐가 돼? y는 1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x에다가 이번에는 뭘 집어넣을까요? b 플러스 1을 넣을까요? b 플러스 1면 y는 뭐가 돼? a가 되겠죠. 두 점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개형을 이렇게. 이게 A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거나 A는 무조건 양수긴 하겠지만은 그럴 때는 나중에 그래프를 여러 개로 그려줄 거야.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일단 점근선은 뭐야? Y는요. 여기 약간 띄어서 그리세요. X축이랑 똑같은 건데 이렇게. 그 다음에 B일 때 B는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B를 한 이 정도 B, 얼마? 1이 되죠. 여기. 그 다음에 B 플러스 1은 여기겠죠. B 플러스 1은 여기고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크다라고 나온 얘기는 증감수라고 쓴 건데 1보다 크니까 A는 여기 있겠죠. A가 1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그릴 수 있는 범위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래프는 점근선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개형이. 작년 수능이 이렇게 이런 내용을 내는 건데 봤을 때는 되게 어려웠을 텐데 실제 풀었을 때는 되게 쉬웠을 거예요. 그 부분을 정리할게. 이거 로그는 어떻게 그리니? 2번 로그 함수. 로그 함수는 개형은 어차피 뒤에 그려야 되니까 이것만 먼저 그리는 방법을 설명할게요. 로그 함수 그리기. 똑같아요. 이렇게 복잡하게는 잘 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하나 붙여볼게요. 로그 2에 x 플러스 3 마이너스 4. 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 무조건 예외 없이. 뭐 증감수, 함수함수 그런 건 필요 없는 얘기고 1번 점근선. 이 점근선은 그 로그 함수가 좀 더 쉬운 이유가 뭐냐면 점근선을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진수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근선은 x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이게 좌표가 아니라 선이다. 세로 선. 점근선이니까 진수가 0이 되는 게 점근선이다. 두 번째는 두 점이죠. 로그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두 점을 할 때 로그의 특징은 로그 a의 1이 0이에요. 그래서 얘를 1로 만드는 게 좋은 거예요. 얘 1로 만들려면 x에다 뭘 집어넣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은 얘가 1이 돼서 얘가 0이 되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4가 되고 그 다음에 x에다가 이제 요거의 배수가 되게 1을 넣을까요? 왜 1을 넣으면은 로그 2에 마이너스 1 넣을까? 마이너스 1 넣죠. 1 넣어도 돼. 1 넣어도 마이너스 1 넣으면은 얘가 로그 2의 2가 되죠. 마이너스. 로그 2에 있는 1이니까 y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5가 되죠. 너넨 밑으로 그리고 나는 그래프를 이쪽으로 그릴게요. 때가 너무 좁아가지고 x, y. 그럼 점근선은 세로 줄이니까 마이너스 3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그려줘. 좀 이렇게 하고 이것 좀 써주고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점근선은 그릴 수 있고 두 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를 1로 내려오자. 여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요 점을 지나려면은 곡선이 되게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되는 거. 좀 지저분하지만은 그래프 그리는 거는 여러 번 할 거니까 요거를 그릴 수 있게 한번 크게 해서 그려봐 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문제는 약간 난이도를 높여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가형에서 나온 거고 지금으로 치면 우리한테는 4점이 될 겁니다. 이건 되게 평가원에서 가형에서 나온 거야. 2, 3면을 지나지 않는 K값 최대값 어렵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K에다 10을 넣으면 여기다 얘네들 넣어도 돼요. 반대로. 최대값이니까 큰 거부터 넣으면 되겠죠. 그런데 오늘은 그냥 그래프로 풀 거예요. 그리면. 됐죠? 얘가
이 그래프가 2, 3면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기 안을 지나지 않는 거죠. 요 선을 지나는 건 괜찮습니다. 여기와 요 점은 2, 3면이야. 요 안쪽만 2, 3면을 지나지 않아야 돼요. 그럼 그래프를 그리란 문제인데 지수, 함수, 그래프. 그런데 여기에 K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나는 그래프의 개형은 그릴 수 있어. 왜? 원칙을 세웠거든. 첫 번째 점근선. 점근선은 지수 함수니까 가로줄이고 지수 옆에 있는 얘가 K라고 그랬죠. 점근선이 Y는 K야. 두 번째는 두 점. 두 점은 X에다 뭘 집어넣을까요? 3분의 4를 집어넣는 건 별로다. 그치? 0을 넣을까? 1을 넣을까? 0을 넣읍시다. 그냥. X에다 0을 넣으면은 얘가 2의 4승이 되니까 마이너스 16이죠. 그래서 Y는 K-16이 되는. X에다 보통은 이걸 0승으로 만든 걸 집어넣는데 그냥 이렇게 합시다. 여기다 1을 넣으면은 Y는 뭐예요? 4 빼기 3이 되니까 1승이니까 K-2가 되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일단은 우리 문제랑 상관없이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그려본다. 여기서 너네가 무슨 문제를 하냐면은 너네와 선생님의 차이는 뭐냐면은 너네는 이거를 이 조건에 맞춰서 그리려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이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 되는지가 먼저 더 궁금한 거야. 왜? 차이가 뭐냐면은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는 이 그림을 다시 어차피 리페인팅 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한 번에 이 개념이 맞게 내가 계산이 될 거라고 안 하고 나는 여러 번 그리면 됩니다. 아무리 여러 번 그려봐야 2개에서 3개예요. 여기서 먼저 풀려고 한다고. 그래서 뭘 할 거냐면은 Y는 K가 그냥 양수라고 칠 겁니다. 그냥 한번 모양만 보려고 먼저. 근데 K의 자연수라고 써 있기 때문에 K는 양수가 맞긴 맞아요. 그래도 한번 이렇게 쓰고. 그럼 0,K-16이니까 K보다 한참 더 밑에 있겠죠. K-16은. 그래서 양수는 점수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음수라고 쳐볼게요. 그럼 어딜 지나? 여기 그 다음에 1,K-2는 K-2는 K랑 K-16 사이에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예를 들어서 양수라고 쳐볼게요. 그럼 여길 지나겠죠. 그럼 그래프가 점근선에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 2, 3면을 지나진 않네요. 이 모양을 보고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거는 어느 부분이냐면은 이제 갈게요. 이제 우리 조건에 맞게 여기를 지나면 안 된다는 얘기는 x, y축과 만나는 y 절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부분, 저 부분이 k-16이 양수일 때 또는 k-16이 0일 때 k- 또는 k-16이 음수일 때로 나눠서 계산하시면 돼요. k-2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왜 중요하지 않은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은 그려보면 알아요. 얘로 먼저 나누고 얘로 나누고 안 되면 이걸 또 나누면 되니까 동시에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거 어떻게 동시에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나만 먼저 생각한다. 그러면은 K는 일단 양수고 Y는 K는 양수고 그 다음에 K-16 여기가 양수일 때 그럼 K-16이 여기 있겠죠. 그러면은 그 사이에 K-2가 있고 여기가 1이 있겠죠. 요 점과 요 점을 지난다.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 3면을 지납니다. 요 안쪽에.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안 된다. 그럼 K-
16이 0이면은 여기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있다고 좀 밑으로 내려온다고 치면은 k-2가 그래프는 이렇게 되죠. 이거는 그냥 같이 그릴 겁니다. 2, 2, 3은 안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됩니다. 그 다음에 k-16이 음수일 때 그럼 그래프는 여기서 k-2가 양수던 음수던 상관없이 얘도 음수 k-2가 음수여도 여기랑 여기니까 여기서 이렇게 지나는 거죠. k-2가 양수여도 여기서 여기랑 여기를 지나니까 이렇게 지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얘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답은 뭐야? K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16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K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얼마야? 16이 되는 거죠. 16보다 작은 거니까. 됐죠? 이렇게 그려 놓은 다음에 너네가 선생님이 이 뭐 개념 공제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려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 지금 요 부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봐봐. 18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냥 이 그래프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y는 18이 점근선이 되고 그 다음에 두 점은 0, 18을 넣으면 2가 되고 1, 18을 넣으면 16이 되죠. k가 18이면은 그러면은 그려보면 되지 뭐. y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y가 18이니까 여기 18 여기를 지나고 18 점근선이 그 다음에 0,2니까 여기 그 다음에 1,16이니까 여기 너무 좁긴 하다 그냥 할게요. 여기죠.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돼? 점근선 이쪽에서 여길 지나고 여길 지나가는 순간에 2, 3면을 지나갈 수밖에 없죠. 곡선이니까. 그래서 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넣고 그릴 수도 있다고. 근데 먼저는 이 부분을 계산한다. 됐죠? 요거는 개념 공제에서 여러분 다룰 겁니다. 4점으로 나올 수 있는 이건 가형에서 나왔기 때문에 4점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되게 좋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4번이 훨씬 더 중요한데 이게 작년 수능에 나왔던 건데 좀 독특합니다. 이게 21번에 나왔거나 20번에 나오면 준킬러 봤는데 21번에 나온 건 아니야. 20번. 그래서 이쪽을 보면은 이걸 봤을 때 1번 너무 복잡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은 이 그래프 이거를 뭐 만나는 점이 어디고 ABC가 직사각이 되면 외분점 어떻게 얘가 얘보다 크다. 이거를 너네가 이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의 개형을 그릴 수 있냐는 거예요. 잘 보세요. 1번 y는 로그 ax의 여기 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a가 4분의 1에서 1사이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그릴 수 있느냐. 원래는 나 같으면 여기다 2분의 1 넣고 그릴 텐데 a가 4분의 1 오늘은 그냥 그릴게요. 개형만. 그러니까 다른 건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개형만 그릴 거예요. x, y, 0. 딱 보자마자 되게 어렵게 느꼈을 거야. 아니라니까. 이게 어려울지 쉬울지는 누구도 몰라요. 갑시다. 첫 번째, 얘는 로그죠. 점근선이 뭐죠? 똑같이 구할 거야 모든 문제. 점근선은 얘가 진수가 0이 되는 거니까 x는 0이죠. x는 0은 y축입니다. 여기 점근선이에요. x는 0. 이건 할 수 있나요? 두 점을 구할 건데 첫 번째 x에다가 a를 집어넣을 겁니다. 1부터 넣을까? 1을 집어넣죠. x에 1 넣으면은 로그 1은 로그 a의 1은 진수가 1이면 다 0이니까 y는 0이 되죠. 그래서 1,0을 지납니다. 1,0 1을 여기서 좀 쓸까? 1,0 여기를 지나요. 여기까지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뭘 넣어? x에다 a를 넣습니다. 맞죠? 왜? y좌표가 구하잖아. 여기다 a 넣으면은 y는 1이잖아. 근데 a가 뭐야? 1과 4분의 1 사이니까 a는 1보다 작겠죠. 얼마나 작은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 다음에 1.
그러니까 요 두 점을 지나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돼? 요 점근선에서 이렇게 내려오겠죠. 얘가 y는 로그 a의 x입니다. 이걸 못 그린다고? 됐죠? 그 다음에 y는 1인 직선이 얘랑 만나는 게 여기죠. 여기 요 점을 a라고 부른다. 여기 써 있으니까. 그래서 a 좌표는 나오죠. 2번. 처음부터 둘 다 그리면 안 돼. y는 로그 4a의 x. 물론 이 문제도 그냥 개념을 설명하려고, 그래프를 그리는 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쓴 거지. 그 레드에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개념공장 레드에 있어요. 됐죠? 요거는 따로 그립니다. x, y 무조건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문자가 있든 없든. 점근선은 진수가 0이 되는 거니까 x는 0. 똑같네요. 여기다 그려 놓을게요. x는 0. 그 다음에 두 점을 구해야 되는데 이것도 x에다 1을 넣으면 y는 0이죠. 1면 0이니까. 그 다음에 x에다 뭘로? 이번에는 4a를 넣는 게 좋겠죠. y가 깔끔하게 달라. 이렇게. 그럼 1을 한 이 정도 보면 1, 0 여기를 지나고 점근선 여기고 4a는 1보다 크냐 작냐. 그래서 깔끔하게 주어진 거예요. 여기로 쓸게요. a가 4분의 1에서 1 사이라는 얘기는 4, 4, 4 곱하면 a는 1에서 4 사이라는 얘기. 잘못 얘기했어. 4a는 1에서 4까지라는 얘기죠. 4는 중요한 게 아니고 1보다 4a가 크다. 그럼 1 이렇게 되잖아. 이걸 보통 선생님들이 증가함수, 감소함수라고 설명했거든. 야, 얘는 감소고 얘는 증가잖아 라고 설명했는데, 우리는 두 점 이론을 쓴다는 얘기는 내가 그 그래프 그릴 때 증가감소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죠. 실제로 수능에서도 안 쓸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랑 여기를 지나는 겁니다. 그 다음 점근선이 이쪽이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얘도 y는 1이 여기잖아. 얘랑 만나는 점을 뭐라고 잡아? b라고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푼 거냐면 여기까지 푼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3번. 그걸 한 번에 그렸으면 되게 복잡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A, B, C, D를 갖고만 푸는 거니까 좌표 구하기를 하면은 A, B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거란 얘기야. C, D. 그런데 A의 x좌표는 A, y좌표이라고 써 있으니까 얘는 A, 1 됐고, 얘는 B의 x좌표는 4A, y좌표니까 얘는 4A, 1입니다. 됐죠? 이제 CD를 보면은 CD는 뭐냐면 y는 마이너스 1이 얘랑 만나는 거. 그럼 y는 마이너스 1은 여기죠. 이쪽. y는 마이너스 1. 그럼 요 점에 무슨 좌표? x좌표가 얼마냐? 이건 뭐예요? 기하학제일 법칙이죠. 왜? 이 점을 C라고 놓으라고 그랬으니까 C의 y좌표는 마이너스 1이야. y는 마이너스 1 걷으니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 점은 이 선 위에 있으니까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면은 위에다 이쪽으로 쓸게요. 계산은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y는 다시 마이너스 1은 a의 x. 얘는 뭐야? x를 구하는 거. x는 얘의 1승. 이게 지수하죠. x는 a의 마이너스 1승은 역수니까 a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면 요 점의 x좌표는 a분의 1이 되는 겁니다. 하나씩 구하면 되죠. 그 다음에 곡선은 날릴 겁니다. 됐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다 붙는 거죠. y는 마이너스 1. 요 점의 x좌표를 뭐라고 불러? d. 다시 이 점을 d라고 부르고 이 점의 x좌표를 구하는 거죠. 근데 이 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기하학제일 법칙. 요 d는 이 선 위에 있으니까 y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계산일로 갈게요. 마이너스 1은 로그 4a의 x. 그럼 x는 얘의 예승이니까 x는 가로 꼭 치셔야 됩니다. 4a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역수. 얘는 역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4a분의 1이 되죠. 이거 구하라는 얘기 한마디로. 그래서 모든 문제가 기본 틀이에요. 수능은.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은 좌표 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 지수화 정도 이 계산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이게 다 교과서 개념이죠.
진짜 복잡한 얘기가 있어. 구했죠? 이제 곡선 필요 없고요. 4번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1대4 외분. 내가 외분을 한번 싹 정리를 해줄게 수업 시간에. 근데 외분은 여기서는 공식을 바로 이용하는 게 맞아요. 외분하는 설명해 드릴게요. 외분 내분은 분수 쓰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1대4로 외분한다고 그랬죠. 그럼 1, 4 쓰고 1박스, 4박스. 요걸 기준으로 푸는 거야. 외분이든 내분이든 1, 4를 쓰고 1박스, 4박스. 이거 외우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외분일 때는 외분은 잘 안 내진 않는데 외분일 때는 둘 다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야. 여기도. 내분일 때는 플러스를 붙이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요 박스인데 얘가 AB를 내분하는 거잖아. AB니까 얘잖아. 그런데 얘는 X좌표죠. 그러니까 X좌표랑 X좌표가 이 둘 중이잖아. 얘를 여기다 넣는데 이 외분 공식이 그냥 딱 눈에 이건 되게 쉬워가 아닌 이유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는 A, B를 1대4로 외분하니까 A의 X좌표를 앞에 B의 X좌표를 뒤에 넣으면은 딱 그 순서가 맞는데 이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A, B 중 뒤에 X좌표를 앞에 박스에 넣고 앞에 X좌표를 뒤에 박스에 넣는 거예요. 됐죠? 됐죠? Y좌표가 얘랑 얘잖아. 앞에 Y좌표를 여기다 넣고 물론 같으니까 상관없지만은 얘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다시 뒤에 Y좌표를 앞에 넣고 앞에 Y좌표를 뒤에 넣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4에서 4를 빼니까 0이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4를 빼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0,1이 되는 거예요. 얘는 맞네요. 굉장히 어렵게 낸 부분은 아니에요. 두 번째, 니은. 여기다 쓸까? 좀 좁아서 조금만 위로 올릴게요. ABCD가 직사각형이래. 그러면 내가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X, Y. 그러니까 Y가 1일 때 A가 여기고 맞죠? 그 다음에 4A가 여기인데 얘가 뭐예요? B겠죠. 이건 그 선 없이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갈게요. 조금 더 올릴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일 때 Y좌표가 마이너스일 때 여기가 D예요. 여기가 D인데 이게 직사각형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ABCD가 직사각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D고 맞죠? 4A분의 1.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됩니까? 여기가 C가 되겠죠. 직사각형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 그래프에서 A와 D의 X좌표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B와 C의 X좌표가 똑같으면 직사각형이 돼요. 여기는 당연히 평행이니까. 맞죠? 어려운 얘기 아니죠. 직사각형. 그려보면 되잖아. 그럼 A의 X좌표는 뭐예요? A죠. 그 다음에 D의 X좌표는 얼마야? 4A분의 1이죠. 이 두 개가 같아야 돼요. 물론 여기에 A와 D의 X좌표가 똑같고 B와 C의 X좌표도 똑같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수능이기 때문에 계산 똑같을 거예요. 4A분의 1이 A 같아야 되고 얘랑 같으면은 A분의 1이 4A인데 이걸 위로 올리면은 4A 제곱분의 1로 똑같죠 계산이. A를 위로 올리면 그래서 하나만 계산할게. A 제곱은 4분의 1이고 제곱해서 4분의 1 되는 건 A는 플러스 2분의 1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A는 요 범위 안에 있으니까 양수겠죠. 그래서 A는 2분의 1이다. 맞습니다.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선생님 저는 이게 직사각형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럴 때는 이거를 아예 못 풀 때는 2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어도 원래는 하면 안 되는데 도저히 못 풀겠으면 2분의 1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 2분의 1 넣으면 얘는 2분의 1이죠. 맞죠? 여기다 2분의 1 넣으면 얼마야? 얘가 2분의 1이죠.
X좌표에서 A와 D의 X좌표가 똑같이 그리면은 직사각형이 될 거예요. 반대로 넣어도 원래는 안 되지만은 그거라도 해라. 여기까지. 뭐 사실은 막 미친 듯이 어렵진 않죠. 그다음 디귿을 되게 어려워했는데 아니에요. A, B는 뭐예요? A, B는 여기의 가로 길이죠. 여기 길이, 가로 길이. 뭐 직사각형 안 되는 거와 상관없이 여기의 가로 길이는 어떻게 돼? 이 점의 X좌표에서 이 점의 X좌표를 빼라고 그랬죠. 얘에서 얘를 뺍니다. 이번 지울게. 얘에서 얘 빼면 얼마야? 3A가 되죠. 맞지? 그 다음에 B, C, D는 여기잖아. C의 X좌표에서 D의 X좌표를 빼는 거죠. 요거는 여기다 쓸게요. A 1, 그 다음에 빼기 4의 분의 1. 그럼 통분하면 얘를 4 곱하고 4 곱하니까 4A분의 3이 되죠. 계산하고 4A분의 3이 됩니다. 맞죠? 양변을 4A를 곱하면은 A는 양수니까 얘도 양수겠죠. 그럼 12A 제곱은 3보다 작다가 되죠. 맞죠? 얘를 1로 보내면은 12A 제곱은 3보다 작다. 그러면은 12로 나누면은 4분의 1이죠. A 제곱이 4분의 1이면은 A는 어디서 어디까지?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까지죠. 이걸 계산하면은, 그런데 우리 범위가 4분의 1에서 1까지니까 정확한 계산은 뭐냐면은, 어쨌든 이건 아니야. A가 2분의 1보다 작다야. 그래서 이건 일단 아닙니다. 근데 정확한 계산은 얘랑 얘를 교집합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어디? A는 4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겠죠. 이거 잠깐 보여줄게. 그냥 이렇게 그리면은 안 보이나? 안 보이죠. 이것도 안 보였겠다. 그러면은 이것도 지우고 다시 얘기할게요. 안 보였을지도 모르니까. A는 얼마?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A가 4분의 1에서 1 사이여야 되니까 여기다 그리면은 4분의 1에서 1 여기, 그 다음에 2분의 1은 요 사이에 있겠죠.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겹치는 구간은 뭐가 돼? 4분의 1에서 A는 4분의 1에서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야지 이 디귿이 맞는 건데 애당초 이건 2분의 1에서 완전히 갈리죠. 비슷하지 않고 완전히 다르잖아. 얘는 2분의 1 잡고 얘는 2분의 1 크다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아닌 거는 분명히 놔줍니다. 수능에서는 애매하게 여기서 반내 하나가 안 돼가 아니라 분명하게 아니게 나눠지게 수능에선 출제한다. 됐죠? 요게 고난이도 문제였는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 없냐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끌었다가 갈게요. 평이동, 대칭이동은 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능은 워낙 좋아합니다. 지수로 구함수에서. 그래서 1학년 때 배웠던 평이동의 개념을 먼저 얘기할 건데, 평이동, 대칭이동의 개념은 y는 fx라는 선이 있으면은 이게 선입니다. 선. 얘를 이렇게 볼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이 틀로 풀 겁니다. x축으로 평이동입니다. x축으로 플러스 n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n만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x축으로 플러스 m이면은 이 선에서 x를 띄어낸 다음에 x를 비워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x 마이너스 m을 집어넣을 겁니다. 얘가 플러스면은 마이너스 m을 집어넣을 거예요. x 띄어낸 자리에다가 y의 마이너스 m만큼 평이동은 y를 띄어내면 y가 b겠죠. y를 띄어버렸다고 생각해야 돼요. 거기다가 마이너스면은 y 플러스 n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기본 틀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y는 2의 x승,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플러스 3만큼 평이동하면 어떻게 하라고? x를 띄어내. 그럼 x가 b일 거 아니야. 거기다가 x 마이너스 2가 아니라 플러스 2를 넣으라고. y를 띄어내. 그럼 y가 b일 거 아니야. y를 띄어내면 거기다 뭘 넣으라고? y 플러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3을 1로 보내면은 y는 뭐가 되는 거야? 2의
x 플러스 2승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요것만 외우면 돼요. 무슨 뭐 여러 가지 외울 게 아니고 얘만 외우면 된다. 똑같이 풀 거야. 모든 문제는 2번 대칭 이동. 대칭 이동은 암기가 몇 가지 필요한데 대칭 이동은 1번 x축 대칭, 2번 y축 대칭, 3번 원점 대칭, 그 다음에 4번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도 있는데 그거는 수능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요 네 가지만 외우면 됩니다. x축 대칭은 y를 띄어낸 자리에다 마이너스 y를 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 y축 대칭은 x를 띄어낸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붙인다고 외우면 됩니다. 원점 대칭은 둘 다 하는 거예요. y를 띄어낸 자리에 마이너스 y 플러스 x를 띄어낸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이건 암기하는 부분이야. 근데 y는 x 대칭은 뭐냐면 이게 역함수인데 y랑 x의 위치를 서로 바꾸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만 외우면 되고 역함수 여기가 중요한 얘기다. 푸는 것들은 저 선으로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대칭 이동은 워낙 중요하니까 이거는 꼭 지수로 함수에만 쓰이는 거 아니야. 모든 범위에서 다 쓰이는 겁니다. 이것도 예를 하나 보여줄까? y는 로그 3의 x에서 얘를 x축 대칭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y를 띄어낸 자에다 마이너스 y를 붙인다. 이렇게. 근데 y로 정리하는 게 좋으니까 양배에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y는 마이너스 로그 3x가 되는 거죠. 얘를 x축 대칭 이동하면 발음이 안 되니 이렇게 된다. 요 틀만 가지고 풀 거야.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선생님이랑 똑같이 써야 돼요. 봐봐. 1번 이렇게 나왔을 때 y는 a의 x승이라는 얘가 있어. 얘를 y축으로 대칭 이동한대. 그럼 그걸 실제 하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 y축 대칭. 그럼 영래쌤이 y축 대칭은 x를 띄어낸 자리에다가 실제 띄어 거기다가 마이너스 x를 붙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내려면은 x축으로 3만큼이라고 써있지. 그런데 우리는 플러스 3이라고 쓸 거예요. 그냥 3만큼을 y축으로 플러스 2만큼 평이동합니다. 그러면은 y를 띄어낸 자에다 뭘 붙여? y 마이너스 요거죠. 부호 바꿔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놔두고 x를 띄어낸 자에다가 뭘 붙여? x 마이너스 3을 붙이면 되죠. 평행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y 마이너스 2는 a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승 승의승은 얘를 풀어놓으면은 사실은 여기서 더 정리할 필요 없는데 옆으로 넘길게요. y는 x 플러스 3 플러스 2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물론 이거 마이너스도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평행 이동만 일단 시켜준다. 여기까지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2번은 완전히 다른 얘기죠. 뭐야? 이 그래프가 y는 a의 마이너스 x 플러스 이 그래프 위에 1,3을 지난다. 또는 선이 1,3을 지난다. 선 위에 1,4가 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특히 기하학제일 법칙을 기본적으로 내는 겁니다. 점이 선에 있으니까 기하학제일 법칙이죠.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완전히 다른 얘기야. y에다 4를 넣고 x에다 1을 넣으면은 a의 2승 플러스 2가 되죠. 그럼 a 제곱은 2가 되고 a는 하나는 플러스 루트 2, a는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2인데 이 지수함수에서는 a가 써있지 않더라도 a는 무조건 양수예요. 그리고 a는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문제는 수능 문제이기 때문에 양수의 2라고 써줬겠지만은 그래서 답은 루트 2다. 요걸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건 2019학년도 수능이고 이거는 그 가형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물론 지금처럼 공통수학으로 낸다고 해서 얘가 4점이 될 것 같진 않은데 일반적인 문제보다 약간 난이도를 높인 겁니다.
갈게요. y는 2x승 플러스 이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n만큼 평이동합니다. 이것만 먼저 하라고. 여기까지. 그러면은 어떻게 x를 띄어낸 자리에다 x-m을 붙이면 되죠. 처음에는 가로를 쓰세요. 이렇게. 여기까지입니다. 이 그래프가 놔두고 이 그래프를 일단 이렇게 놔두고 2번 y는 로그 2의 8x 뭐 이거 정리할 수도 있거든. 곱하기는 더하기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수능은 나중에 정리해도 됩니다. 얘를 x축으로 이만큼 평이동하래. 그러면은 얘도 x를 띈 자리에다 x-2를 붙이면 되죠. 여기까지가 다 진수입니다.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순서 없이 y는 x 대칭이래. 여기까지. 아까 y는 x 대칭은 뭐라고 그랬죠? 서로 역함수란 얘기죠. 그러니까 얘를 얘로 바꿔도 되고 얘를 얘로 바꿔도 되는데 여기 문자가 있으니까 3번 y는 로그 2의 8x-2를 똑같이 y는 x에 대칭이동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나올 거 아니야. 뭐가? 그거랑 얘랑 같다는 얘기겠죠. 됐죠? y는 x 대칭은 뭐라고 그랬어? x의 y의 위치를 바꾸는 거죠. 로그 2의 8에 y-2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얘가 로그의 진수니까 y로 정리해야 되니까 얘는 얘의 예승이 되죠. 이게 지수화죠. 8y-2는 2의 x승. 8로 나누면은 y로 정리해야 되니까 y-2는 8분의 1 2의 x승. 1로 보내면은 y는 8분의 1 2의 x승 플러스 2가 되겠죠. 요거 좀 정리를 더 하면은 8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3승이죠. 2x승 플러스 2니까 여기로 가게 y는 지수 곱하기는 더하기니까 2의 x-3 플러스 2가 되죠. 요걸로 바꿔도 되긴 하는데 얘가 돼야 되죠. 우리가 계산한 게 얘가 돼야 되니까 나머지는 다 똑같고 m이 뭐가 되면 돼? 3이 되면 되겠죠. 요게 답입니다. 요게 약간 3점 치고는 어렵게 낸 유형이에요. 근데 뭐 크게 크게 문제는 없죠. 뒤는 뭐 그래프랑 그 다음에 최대 최소 방정식 부등식만 하면 됩니다. 잠깐 끊었다 갈게요.